반갑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같이 반갑습니다. 가을 아주 무덥던 여름도 지나고 좋은 계절에 여러분을 만나뵌 것이 무척 기쁩니다. 특히 제가 어릴 때 자랐던 신영읍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진영에서 주로 공부하고 학창시절을 지냈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또 봉화지요. 제가 봉화로 여러분을 초청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맨날 제가 이제 대통령 그만두면 초청한다 했는데 그만둔 지 이제 7달도 더 지나고 8달 들어가는데 아직도 계속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말해서 미안합니다만 여튼 언젠가는 그것도 또 그렇게 멀지 않게 봉화마을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이 마련돼 갈 것입니다. 지금 좀 어렵지만 그 마을에서도 여러분들을 한 2, 3년 후에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때 가서 다시 또 다른 느낌으로 만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즐거운 하루를 지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는 이제 여러 개의 모임들이 서로 뜻을 맞추어서 그렇게 몽땅 합동으로 그렇게 마련한 자리라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00년도 6월달에 처음 첫 모임을 가졌는데 농사모 첫 모임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의 비전은 좀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민주주의, 개혁, 진보 이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은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비전이 분명치 않았죠. 그러나 어쨌든 정치의 장에서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자. 그쪽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한번 해보자는 좀은 막연하지만 여러분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었고 뭔가 하면 될 거라는 그런 의식들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때 제 위치가 좀 보잘것없어서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001년도쯤부터 제가 이제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했는데 대개 한 자릿수 지지율을 2001년 가을까지 한 자릿수 지지를 넘어서지를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겠나 이러고 바라만 보고 있을 때 좀 이제 적극적인 사람들이 좀 열성적인 사람들이 해보자 해서 좀 밀어붙였죠. 무주에서 만났던 때가 몇 월달이었죠? 무주 식구들 다 오늘 안 왔나 봐. 무주에 왔던 물론 그때 제가 당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의 청년당원들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노사모 조직이 주축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때
풍경이 눈에 선한데 그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고 노가다처럼 했죠. 노가다처럼 해서 그 모임을 넘어서면서부터 제가 두 자리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자리로 가기 시작했고 전국적으로 조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노사모의 힘을 넘어서는 그런 이제 일반 시민들의 참여가 노사모라는 깃발 아래 노사모의 힘을 훨씬 넘어서는 그런 이제 바람이랄지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경선 과정에서 제주, 울산에서 제가 1등을 했죠. 그때는 노사모는 별로 맥을 못 쳤습니다. 울산의 노사모는 별로 맥을 못 쳤는데 그때는 하필이면 제 고등학교 동문들이 울산에서 대단히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주 우연히 저하고 아무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만들었는데 그 조직이 좀 결정적인 역할도 했고 그러나 전국적으로 노사모 바람도 있고 해서 울산에서 성공하고 3월 16일에 이제 광주서 크게 터졌죠.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죠? 네. 아마 그 시기가 절정이었던 것 같은데 그 몸이 넘으면 열주 끝인 줄 알았는데 그러고 몇 번 죽었다 깼어. 몇 번 죽었다 까무러쳤다 이렇게 깨놨는데 여튼 그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지난날에 없었던 역사이고 앞으로도 또 있을지 정말 또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역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에서 그 시기 2000년부터 2002년까지의 그 노사모란 이름 하에 함께 뭉쳐서 뛰어줬던 많은 사람들이 그 역사가 참으로 오래 기억될 역사이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영감을 한 번 더 뽑아내 볼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한 번 더 우리가 해보자 라고 기대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역사적인 전범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런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정성과 땀이 그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지난 5년이 그런 그때 컸던 꿈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초라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5년 지나 대통령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 가장 뜻깊은 사건이 뭐냐, 당선이죠. 네, 당선. 제 스스로도 시민의 활동 속에서 어떤 미래 진보의 가능성을 찾아보자 하다가 시민 활동만 갖고 안 되겠다. 정치를 한번 해보자. 정치를 그냥 해서 안 되겠다.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이 과정을 이제 거쳐서 여기까지 돌아왔죠. 지금 다시 제 결론은 그것 다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돌아와 보니까 다 거치고 지금 와 보니까 역시 시민이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권력은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권력은 하늘에서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권력의 성격은 여전히 시민의 규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땅에서 솟았든 도둑질을 했든 하늘에서 떨어졌든 간에 그 권력이 무슨 일을 할 거냐라는 것을 규정하는 것은 역시 시민들입니다. 네.
당장 그것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지만 시민의 정신만큼 또 시민의 그 의지와 열정만큼 권력도 그만큼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권력이 조금 앞서가려고 하는 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때는 권력이 안 가죠. 시민이 끌어야 겨우 따라오는 시기도 있죠. 그래서 저는 다시 제가 시민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다시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날의 기억이 시민이 큰 역사를 이루어냈던 시대를 제가 참여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큰 편이죠. 그 이전에 많은 시민들의 노력들은 덜 조직되고 또 빨리 식고 빨리 식어버리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4.19 이후에 시민은 금방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 또 시민들은 금방 숨죽이고 잊어버리거나 숨죽이고 또는 변절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80년 이쪽에서 79년 부마항쟁, 79년 부마항쟁, 80년 광주항쟁을 거치면서 시민들의 역량이 축적되기 시작했고 87년을 거친 시민들은 그렇게 쉽사리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행사해 왔다고 꼭 말할 수는 없지만 쉽사리 포기하지 않았고 쉽사리 흩어지지 않았고 쉽사리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가만 생각해 보면 지금 가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가 보유세에 관한 지난날의 논쟁사를 한번 모아봅시다 했는데 자료가 그렇게 제대로 모이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 서울대학교 교수 한 분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글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보해왔다. 그렇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엄청난 갈등과 긴장이 있었지만 개혁이 이루어졌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우리는 문제가 많았지만 상실이 많았지만 좌절과 상실이 많았지만 개혁이라는 것이 지속되어 온 시기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실입니다. 어떻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때의 시민들의 역량이 사그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90년 3당 합당으로 해서 국회가 3분의 2를 훨씬 넘어서는 의석을 가져가 버렸는데도 그래도 그 시기 국회가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시민의 요구를 안 받아들일 수 없어서 개혁을 계속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제도의 부실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지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토지공개념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죠. 국방외교가 이루어졌고요. 상당히 진보적인 국방외교가 이루어졌고 토지공개념이 나왔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금융실명제가 나왔습니다. 금융실명제를 80년대 초반부터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시도하다가 좌절된 것인데 그때 이루어졌죠. 이런 것처럼 쭉 진보가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 투명성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기억을 해보면 결국 이 시민들의 요구를 권력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봤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니까 좀 더 빠른 변화를 시민들이 요구했죠. 보다 더 본질적이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부의 분열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분열은 있었지만 김영삼 대통령 당선됐을 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상당히 많은 민주진영, 진보진영의 사람들이 참여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내부 분열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한쪽이 떨어져 나가버렸죠. 떨어져 나갔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 이후부터는 진보진영 내부에서 진보의 속도를 놓고 폭과 진보의 깊이와 폭과 속도를 놓고 내부의 싸움이 진통이 생기고 그 사이에 미래의 정치 권력에 대한 비전을 놓고도 치열한 싸움이 벌어져서 그래서 그 시기의 개혁이라든지 진보는 업적이 아주 폄하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깎여져 있고 사람들 기억에 굉장히 아주 적었던 것으로 아무 진보도 없었던 것으로 그렇게 깎여지기도 했습니다만 그 시기 내내 진보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시민의 힘이라는 것이 정권이 어디에 가 있든 간에 개혁과 진보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처럼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좀 이완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의 역사도 시민들의 뜻에 따라서 시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그렇게 진보되어 갈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정권이 바뀌었죠. 교체가 됐죠. 정권이 교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상심하고 지금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상심하는데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이 어쨌든 시민의 역량이 역사에 그 동력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제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금 대통령 후보였다면 이 운동장이 가득 차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넘어서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시민이 넘어서야 될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매 시기의 정권에 목을 매달면 계속 좌절하고 좌절한 사람은 포기하거나 변절합니다. 탐욕이 있거나 야심만만한 사람은 좌절했을 때 되는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런 탐욕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좌절했을 때 포기해버리죠. 이것을 넘어서 좌절이라는 건 작은 목표, 짧은 목표에 우리가 그걸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었기 때문에 작은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 무너지면 좌절하는 것이죠. 우리 목표와 꿈을 좀 멀리 잡으면 이제 제가 후보 아니라도 이 운동장을 하나 채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콜럼버스의 항해에서 아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100일간 항해 100일간 서쪽으로 항해해 가면 인도에 도착한다. 이리 말했더라면 아마 선원들이 처음부터 안 가버리거나 그래도 한 50일쯤은 목표가 100일, 각오를 100일 했으니까 50일쯤은 지치지 않고 또는 반란하지 않고 견디면서 갔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안 올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보름만 가면 뭐 한 달만 가면 이렇게 거짓말했을지 모르죠. 기록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가 이제 짧게 이번 정권, 이번 선거 이렇게 가면 결국은 우리가 다 마모되고 쓰러져 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느 나라 선거를 보더라도
10년을 계속 이기는 정권은 아주 희귀한 정권입니다. 15년을 넘기면 그건 종잡아들 그런 기적이거든요. 영국의 보수당이 그러니까 대처가 12년, 13년을 하고 메이저가 5년을 했습니다. 그 겹치는 기간 빼고 나면 대략 17년. 그건 전 세계에서 보기 따라 이 팽팽하게 실려 있는 정권으로서 가장 그 장기간의 장기적인 집권의 기록입니다. 그 이상의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스웨덴 사회당 같은 경우에는 44년 집권의 기록이 있고요. 그런 건 있지만 보통은 10년 버티면 상당히 잘 버틴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짧게 가면 그 사이에 선거의 성패는 여러 번 있거든요. 그 사람 지쳐서 못 가거든요. 결국 역사를 길게 보고 시민에 의한 역사의 진보, 그것은 그런 10년 단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5년, 10년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좀 길게 보고 처음엔 사람이 많이 붙지 않더라도 꾸준히 그런 목표들을 세워서 우리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겪은 마음의 좌절과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중요한 것은 큰 물줄기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샛강이 있지만 큰 물줄기로 하나의 큰 물줄기를 이루면 역사가 되고 큰 물줄기를 이루지 못하면 역사가 안 되죠. 여기 역사의 방향을 달리할 만큼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갈래의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모였습니다. 그죠? 참 좋은 일이거든요. 이렇게 합쳐서 큰 물줄기를 이루어 나가는 거. 이 큰 물줄기라고 항상 똑바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왕좌왕합니다. 우왕좌왕. 그건 세상 이치가 그런 것이니까 우왕좌왕하면서 가더라도 하나의 큰 물줄기로 이렇게 점점 합쳐나가면 역사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말을 되풀이합니다만 작은 목표일 수도 꼭 작은 목표는 아니지만 매 시기 권력의 야심을 가진 말하자면 정치적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항상 같이 하게 될 때 때로는 같이 하고 때로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항상 같이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게 그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쭉 시민들이 갈라지죠. 쫙 갈라졌다가 그 상황이 이제 극복되면 다시 통합되고 이게 우리 시민들의 해왔던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분열이 87년에 있었죠. 우리끼리. 그 다음에 그 한쪽이 90년에는 완전히 넘어가 버렸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 때마다 쭉 찢어져서 소위 한국의 민주주의 세력의 역량이 그렇게 소진되어 온 것이거든요. 매번 찢어진 이유가 뭐냐면 매번의 정치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표보다는 좀 멀리 보면서 또는 때때로 정치적 목표와 함께 하면서도 우리 갈 길은 우리가 가면서 가자.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에서 서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기 단기적인 정치적 전술에 따라서 각 진영에 흩어지더라도 그건 그거고 시민의 역사는 시민의 역사니까 여러분들은 시민운동으로 같이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융통성이 좀 있어요. 변화, 융통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덜 흩어지면 좋지만 흩어졌더라도 하나로 다시 아울러지는 그런 유연성이나 그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대하고
우리 모두에 반대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모임이 각별히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사람을 낚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잘난 사람이 꼭 필요하지만 잘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지도자는 꼭 필요하지만 지도자만 가지고 지도자만 있고 함께 하는 사람이 없으면 지들끼리 놀고 마는 거죠.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백성을 다 죽여놓으면 지배자가 설 땅이 없는 것이죠. 현명한 지배자는 백성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현명한 지배자는 이미 지배자가 아니어야 현명한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노사모 또는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 사는 세상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파편화된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지도자들이거든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의 첫 번째 조건이 헌신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저희 마을에 처음 왔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마을 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아무 관심도 없고 이해도 없고 그리고 귀찮은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의심하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권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오리농사로 끌고 가고 하는 신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과는 딴 사람이고 무슨 이익을 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불신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차마 맞대놓고 전 대통령 이런 권위를 함부로 깔아뭉개지 못하지만 뭔가 두렵게 바라보긴 하지만 마음을 열고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비서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별한 비결이 아니고 비서 몇 사람이 완전히 농꾼이 됐어. 그 사람들보다 노래 먼저 나오고 그 사람들보다 집 먼저 짊어지고 다니고 저녁에 형님하고 따라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고 하는 동안에 어느덧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다 함께 움직입니다. 이제 새벽에 함께 나와서 같이 일도 하고 마을 공동체의 작업들을 해나가거든요.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이런 가끔 TV 화면이나 인터넷 화면에서 보이는 농꾼보다 더 농꾼처럼 생긴 사람들의 노래를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앞으로 그렇게 하라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라는 자부심을 분명히 가지시고 이제 근데 지도자의 역량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 많이 낚아야 하거든요. 오늘 아침 새벽에 저는 포천에 낚시꾼들 낚으러 갔다가 왔는데 길을 잘못 잡아가지고 별로 많이 못 낚았습니다. 물론 이제 점만 찍어놨는데 나중에 그분들을 공항까지 불러들이고 그분들의 이 낚시 활동의 행동이 변화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을 낚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인 다음 선거니 또 누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니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곧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언제 어느 때 누군가가 또 나타나면 우리를 그건요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장을 빨리 뛰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좋은 의미에서 열받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은 그
그게 언제 나타날지 아무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은 준비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없더라도 시민이라는 시민 주체라는 시민의 역사의 주체로서의 시민이라는 이런 데 대한 강한 신념을 가지면 우리끼리도 이 운동장 다 채우고 또 뭐 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방향으로도 멀리 보고 가까이 보는 이 단기 장기의 그런 비전들을 잘 배합해 가면서 정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거나 또는 좌절했을 때도 시민으로서는 절대 좌절하지 말고 그렇게 함께 하십시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 시특의 의미는 가을운동의 성공과 이 자리에 많은 전국 제기소 오신 여러분들의 건강을 함께 기원하는 시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힘차게 한번. 자, 여러분 다 뒤로. 예! 여러분, 대통령이 이제 보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